안녕하십니까. 안새 회계원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5월 초인데 오늘 6일이죠. 자, 5월 7일 날은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모든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에 열려 있고, 또 각 사업자들도 이제 3, 4개월 동안 그동안 준비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5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요일날 일요일 끼니까 6월 2일까지요. 이것은 우리 안새 재경전을 이번 주 5월 7일자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는 간이세액 기준경비율표, 단순경비율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각 업종별로 각 소득률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보는데 국세청 자료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누르면 쫙 올해 2024년을 위한 것이 이제 다 뜨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할 때는, 자, 개인 사업자들이죠. 개인의 소득에는 이제 정규 근로소득이라고 할 만한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근로 비슷한 거지만 독립적인 계약을 맺은 사업소득, 인적영역 제공하는 실적급, 매출, 영업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외부에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수행자에서 끊어가지고 매출과 매입이 쌓인 그러한 사업, 이 세 가지가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들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고 방법은 원칙은 이제 외부에 회계 기장을 맡기는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체 기장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회계사, 세무사 대리인한테 맡기거나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본인이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많이 눌러야 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날라먹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맡기게 되는데, 외부 대리인한테 맡긴다. 이렇게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농업, 광업, 소매업은 이제 3억 이상 연도 매출액이, 제조업은 1억 5천, 부동산 기술 서비스 등등은 7천억만 원 이상이 되면 외부에 기장을 맡기거나 자체 기장을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복식부 말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준경비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표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야 할 것이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라고 가산세를 내야 되죠. 가산세를 원래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 기준경비를 할 때는 이제 실제 수익 금액에서 빼기 이제 적격 매입 원가를 빼고 빼기 기준 경비를 이렇게 곱해서 빼는데, 적격 원가에 입증이 되는 걸로서는 이제 수행계약서가 실제 입증되는 매입 비용, 원가 또 이런 거 있고, 외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내는 돈이 은행에서 나간 거를 원가나 구입비용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임대료도 외부의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매입 비용이고, 나머지 이제 부실하게 비용들은 기준경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인건비도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 인건비는 다 합산해서 적격 경비로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이제 기장도 안 하고 기준경비를 할 정도가 아닌 이런 기준금액 이하들은, 미만들은 단순 경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산세는 20% 이상은 더 내야 되지만 단순 경비를 하면 되는데, 단순 경비율로 할 때 경비의 단순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독립적 인적영역이나 실적 보수 등 보통 63%에 70% 내외가 돼 있고, 전문적 인적영역 회계나 법무 등도 13% 내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얘기죠. 27% 이익이라는 얘기고, 음식 숙박은 90%,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10%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도소매 등 각종 물적자산도 90 내지 80, 95%로 돼 있고, 필요 비용이 단순경비, 농업업 등은 매출액이 크니까 그것도 93.5% 돼 있고, 건설업도 91%, 부동산 임대 등은 50%, 반 정도가 이제 원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단순경비율이 돼 있는데, 이 기준경비율 신고할 때도 이 단순경비율에 적용한 거에 2.8배 내지는 3.4배를 곱한 금액이 최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경비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단순경비를 적용한 금액에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경비율 음식 숙박업만 하더라도 90%인데 90%에 2.8배니까 10%에
2.800이 28% 이익이 돼서 이거 이상한 신고를 해야만 기준경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2.8배나 3.4배는 되게 높은 율이기 때문에 거의 단순 경비율에다 2.8배나 3.4배로 곱한 것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낮을 수가 없어. 이제 다 초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최하 금액이 신고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거에 몇 가지 쟁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의 대표 반정혜였습니다.